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부가치세 신고 방법 영상인데요. 오늘은 그 임대업 하시는 분들 중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일반 과세자의 임대업 부가치세 신고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간이과세자 분들이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간이과세자이신데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간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치를 전체 다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하실 때는 월세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 보증금이자 간주임대료라고 하죠. 보증금이자도 역시 매출세액 쪽에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때 계산되는 보증금이자는 그 현금 매출 입력하는 기타 항목 쪽 거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신 게 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도 들어가셔가지고 요것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 동안에 공실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매입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시고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명세서 작성이 약간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러니까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 신고 영상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임대업에만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건 이쪽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정기 확정 신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간이과세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개인 정보들이 뜨고요. 업종 선택에 아마 부동산 임대업이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저장하기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간이과세자의 신고 화면인데,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긴 지금 작성했으니까 위에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확인하시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위쪽으로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띄어지죠. 작성하고 나면. 자, 이걸 작성하시기 전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내가 받은 월세 합계, 이게 곧 매출이죠.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 간주임대료라고 불리우는 보증금 이자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 매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입된 이 합계 매출을 증빙별로 나눠서 다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쪽, 그 다음에 현금 기타 쪽으로 나눠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합계 금액과 이 세 가지 증빙들에서 입력한 합계 금액이 일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임대사업 명세 입력을 누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떠요. 제가 제 모습은 지우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일단 임차인의 정보를 먼저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사업자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업자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여기에 입력하고 임차인 조회를 누르시면 상호나 성명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정보를 여기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몇 동 몇 층 몇 호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대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서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 조건을 기입하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계속, 갱신, 신규, 종료. 그래서 이제 본인 사업자의 임대 조건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계속입니다. 계속이라는 건 전년도부터 있었던 임차인과 바뀌지 않고 그해 말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임차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1년 내에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속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입주일이 1월 1일부터 퇴거일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1,000만 원에 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그러면 입력을 하면 보증금 이자하고 월 임대료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거는 뭐 계속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입력 내용 추가하기 하고 적용하면 이쪽에 왼쪽에 이제 수익 금액이 뜨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갱신이에요. 갱신은 같은 임차인과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임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6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2,000만 원에 70만 원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그러면 요게 갱신인 겁니다.
일단 기준일을 5월 1일로 해볼게요. 그래서 갱신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갱신을 해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 이제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일을 기준으로 계약갱신 전의 조건을 하나 입력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계약갱신 후의 조건을 또 하나 입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계약갱신 전은 시작일이 1월 1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 계약갱신 전의 조건이 퇴거되는 날은 4월 30일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1,000만 원에 60만 원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후는 5월 1일이 변경이 됐으니까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0일 31일까지가 하나의 계약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 변경된 2,000만 원에 70만 원 입력하면 보증금 이자하고 역시 임대료 합계도 입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 내용 추가하기를 하시면 요렇게 두 줄이 떠요, 밑에. 그러니까 전의 조건, 그 다음에 후의 조건 이렇게 두 개가 뜨니까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하기로 왼쪽에 띄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가 있어요. 신규는 이제 그 전에 임차인이 없다가 그리고 새로 이제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죠. 그거를 5월 1일로 기준을 해 보면요.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에 6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규를 선택하시면 입주일이 활성화됩니다. 여기다가 5월 1일을 입력하시면 여기 계약 내용의 입주일이 바뀌죠. 5월 1일로. 그리고 퇴거일은 당연히 12월 31일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하죠. 종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이 나간 경우에요. 그래서 이후에 공실이다 뭐 이런 경우가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10월 31일 날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종료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 퇴거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나간 날짜를 여기에 기입을 하게 되면 밑에 퇴거일이 조정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1,000만 원에 60만 원을 입력하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순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후 종료, 그러니까 과세기간 안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다가 그 임차인이 과세기간 끝나기 전에 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단 가정을 5월 1일 날 들어왔다가 10월 31일 날 나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신규로 해놓고 여기 입주일은 5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5월 1일 날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31일 날 나갔으니까 이 퇴거일에 여기 달력 표시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를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이렇게 바뀌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해두고 1,000만 원에 60만 원을 입력하시면 역시 똑같이 자동 계산이 되고요. 요거를 적용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을 경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달라지니까 이때는 기존의 임차인 A와는 종료로 입력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B는 신규로 입력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위에 임차인 정보는 달라져야 되겠죠, 각각.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경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이나 31일자로 계약이 끝나거나 아니면 시작되면 월세가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월 중간에 계약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월세 금액이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3일부터 신규로 임대가 시작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신규로 클릭을 하고 입주일을 5월 13일로 선택해서 이렇게 계약 정보를 입력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0만 원에 60만 원 입력하면 여기 날짜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 이자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 월 임대료 합계도 자동으로 내비두면 이렇게 월 임대료 합계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근데 이거를 자동 계산을 해버리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8개월 동안 그냥 자동으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근데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채 못 받았겠죠. 나머지 12일까지의 임대료는 못 받았고 13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임대료만 받았을 테니까 60만 원이 아닐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동 계산을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직접 계산한 총 합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계산해 가지고 월 임대료 합계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실제 받은 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은 끝나요. 그렇게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밑에 있던 항목이 위로 이렇게 가서 뜨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 월세 합계와 보증금 이자 이거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증빙별로 나눠서 매출로 입력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서식에서는 간이가세자 서식에서는 가장 먼저 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떠 있으니까 여기부터 입력을 할게요. 만약에 임대료를 뭐 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조회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건 뭐 다른 일반 업종 간이가세자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항목 여기를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매출 중에 현금으로 받은 거를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지금 먼저 작성을 했으니까 거기서 보증금 이자를 끌고 와서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혹시라도 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런 식의 매출을 가져가죠. 그래서 증빙 없이 그냥 현금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빙,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거 증빙 없이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그 금액을 여기에 합쳐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나오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케이스가 이렇게 별로 없는데 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매출 금액들을 다 입력하고 나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과세표준 명세를 입력해야 돼요. 이 과세표준 명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각 증빙별로 입력한 매출 금액의 합계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업종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냥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과세표준 명세는 여기 합계가 여기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금액과 일치해야 오류가 안 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매출 쪽에 정리가 끝이 나는 거고요. 나머지 매입 쪽이나 이쪽 공제가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출 서식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식들은 일반 업종하고 동일하니까 일반 업종에 대한 간이가세자 신고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